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되는 등 수상한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영변 5MW급 원자로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가동되지 않았던 원자로가 재가동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3대 핵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영변은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삼중수소 제조와 추출시설이 모두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면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한반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연구 보고서는 파이로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연구 자료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파이로 SFR이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들어갈 단계가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이로 SFR은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으로 최근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며 공동 개발을 천명한 것도 바로 SFR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뒀다가 5년 정도 지난 후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추가 중간 저장을 거쳐야 하고 지하 500m 아래 완전히 파묻을 수 있는 특수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 같은 복잡한 과정 때문에 국내엔 중간 저장 시설과 특수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만 두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 17,578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축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의 1에서 4호기 포화율은 6월 기준 98%에 육박하는 등 내년에 강제 셧다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로 SFR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폐연료봉의 초우라늄 원소, 즉 TRU를 안전하게 처리해 사용 전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RU는 수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을 말하는데요. 실제 파이로 SFR은 폐연료봉의 1%가량을 차지하는 TRU를 추출한 뒤 SFR 원료로 재투입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술이 상용화하면 폐연료봉 부피와 질량을 각각 20분의 1, 50분의 1로 줄이면서 방사선 양을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5kg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SFR 원천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과학기술은 기초연구, 실험실, 공학연구, 실증연구, 상용화로 발전하는 만큼 조만간 파이로 SFR 덕분에 전세계 사용 후 핵연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원자로에서 3년간 전기 생산에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불리지만 그 안에는 플루토늄과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재활용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바로 이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즉, 한국은 잠정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를 이용해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재처리를 통해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로 비좁은 잠수함 내부에 장착하려면 새로운 기술로 원자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들을 원자로 안에 컴팩트하게 자리잡게 하는 기술은 또 다른 차원의 난제로 꼽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우라늄 농축률이 90%에 달해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저농축 우라늄으로 움직이는 프랑스의 핵잠처럼 우리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랑스가 개발한 바라쿠다 핵 추진 잠수함은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면서도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등 핵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원전 수출 강국으로 세계에서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터키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터키는 한국 원전을 배우기 위해 기술은 물론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투자 등 전반에 걸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처럼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한국형 소형 원전으로 알려진 다목적 소형 원전 스마트를 개발해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원전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는 저렴한 건설 비용과 높은 안전성 덕분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 2035년까지 스마트 관련 시장은 38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를 수출해 상용화를 추진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고온가스로 스마트 설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원전 관련 기술력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핵연료 재활용 기술 발전과 더불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또 아직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한국의 핵 잠재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이 그 실상을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퍼거슨 보고서에 묘사된 한국의 핵 무장 잠재력은 세계가 놀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개의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분량입니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증폭 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 또한 상당량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1980년에 완공하려고 했었지만 취소된 바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에서 6개월 내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산업에서의 기술력 등을 감안해 한국의 핵 개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경솔하게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은 아닐 텐데요. 북한과 중국이 도발을 계속해오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의 핵 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로 각종 원자력 추진 무기체계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군은 이달 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핵잠수함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단만 내리면 곧바로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북핵 위협 제어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핵연료 재활용 기술 승인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